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또 조정이 왔지만 이 역시도 우린 이겨내고 좋은 종목을 담아봐야겠죠?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현덕이 덕분에 매일같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 보면요.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시장이 올라갈 때 조정 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건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중요한 건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다음에 성장성이 확보된 그런 종목들만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성칼륨 시장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다. 지금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실적 대비 현재 뭐 최근 3년 동안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성장성이 부재하다였습니다. 근데 그 성장성이 나왔던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2차 전지 업체인 리베스트의 지분을 인수했고 그다음에 이 에카수소 업체인 하이리븐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는 어떤 그 가성칼륨뿐만이 아니라 수소 연료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를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는 큰 폭의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 조만간 요 고점인 56,000원과 57,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요. 한번 조정이 진행된 다음에 오늘 내일까지는 좀 조정이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의 이유는 어떤 대형주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형주 위주의 공매도가 제한되다 보니까는 대형주 못 갈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자유로운 중소형주가 올라갈 겁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는 뭐 완전 개별주도 아니고요. 좀 중형주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급 들어가도 좋고 실적 좋고 지금 성장성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1차 목표가인 57,5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인 6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지금 시장을 이겨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장중에 3% 수익, 아직은 아쉬운 수익이고 저희 목표가 터치 못했지만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카테고리로 가이드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뉴스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률, 투자 기간들을 접해볼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키워드와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보겠습니다. EGMP 디스플레이 그리고 2주 안에 30% 수익을 내겠다. 이 역시도 또 자동차 현대차와 관련된 소식인가 봐요. 자, EGMP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EGMP 때문에 애플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구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대차 목까지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 보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OLE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본업은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EGMP까지 같이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EGMP랑 관련이 있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근데 들어보시면은 맞구나 그러실 거니까 좀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넉넉하게 2주일 기대 수익률 최소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뉴스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SK배터리와 동맹 강화. 네. SK이노베이션 또 그런 게 많이 올랐죠. 네. 지금 그 배터리 3사 중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 보시면 되는데 지금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금 최근에 3차 EGMP 물량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가지고 다 입찰을 해놓은 상태고 어디가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원래 지금 1차 물량은 SK이노베이션, 2차 물량은 LG화학과 중국의 CATL, 3차 물량이 삼성, SDI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 정의선 그 회장하고 좀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가져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이 3차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거의 결정났다라고 나왔고요. 그것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독자적인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그 배터리 화재도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분리막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자적인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배터리 관련주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수혜를 찾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쪽의 종목이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의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QD 디스플레이 TV를 세계 첫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원래 이 LCD 시장은 지금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LCD에서 OLED로 넘어가기 때문에 LCD는 상당히 진짜 뭐 레드오션, 뭐 피 터지는 시장이고요. 그래도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 이 LC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QD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쪽에 이어서 13조 1,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LCD에서 QD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쪽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QD, 이 퀀텀 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이게 원래는 삼성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었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냥 바로 OLED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봤던 건데요. 어제 이 얘기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디스플레이 관련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앞서 봤던 종목 그 뉴스와 이 뉴스와 같이 좀 일맥상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보죠.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30조 원 투자 얘기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30조 투자가 된다면은 정말 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기사는 뭐냐면은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 기업이 강세다.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지금 웨이퍼 이송 장비하면 아마 알만한 분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요.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었고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서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반도체에 있어서 30조 원을 투자하게 됐을 때 가장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그중에 하나가 웨이퍼 이송 장비인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 웨이퍼 이송 장비도 삼성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반도체 투자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투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까지 봤을 때 이 세 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가 여기는 30조 나왔지만은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합쳤을 때 거의 35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이 세 군데에 다 들어가는 기업을 본다면은 뭐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성 면에 있어서는 뭐 성장 섹터에서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오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GMP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다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볼까요? 아마 이 종목만 얘기하면은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었어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SFA라는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요. 네, SFA. 원래는 보통 SFA를요, 그냥 뭐 자동 물류화 장비, 그 다음에 뭐 OLED 장비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자동 물류화 장비라든가 이런 그 실제 반도체 장비가 SFA가 대부분 SK 이노베이션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SK 이노베이션 향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인라인 3D CT 비파괴 검사기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AI 외관기 검사기, 그다음에 스태킹 가스 처리 장비가 지금 SFA가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 들어가고 있다. 이 수주 금액을 보면은 한 2,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어쨌든 3차 물량을 수주를 받게 된 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조만간 이달 안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SK 이노베이션 점 찍고 있는 거고,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또 수주받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SFA는 아마 뭐 상한가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SFA가 SK 이노베이션과 2차 전지 쪽에서 관련이 꽤 깊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헝가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헝가리에서 공장 지을 때 SFA가 같이 장비가 들어가고, 지금 미국에서 LG화학과 소송권이 있는데 그 소송권을 뒤로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투자 진행했을 때 또 같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SFA다.
SK이노베이션이 이 현대차 이젠피 물량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FA는 SK이노베이션 향 2차원지 정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본업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설비 투자가 아까 13조 1조 원 말씀드렸죠. 13.1조 원 들어갔는데 원래는 OLED 쪽에서 한 개 장비만 들어갈 걸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실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7세대 중소형 이 플래시블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늘어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향 수주에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TMR 쪽에서 클린 물류 장비 수주했거든요. 근데 그 수주가 이번 연도에도 더 추가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BOE하고 TMR 쪽에서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수주 금액은 8천억을 상회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본다면 2차 전지 쪽하고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바로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인데 웨이퍼 이송 장비 많이 올라간 종목이 사이맥스죠. 다만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웨이퍼 이송 장비 거의 다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고, SF 같은 경우는 많은 좀 그 성장 섹터 중에서 이 웨이퍼 이송 장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주가 1,6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 세 개 쪽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 SFA다.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은 보통 2조 원대 가까운 매출이 계속 나왔었고요. 영업이익 봤을 때 2017년도에도 2,300억, 2018년도 2,300억, 2019년도 2,100억,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1분기에 430억, 2분기에 489억, 그 다음에 3분기에 319억 나온 거 본다면은 4분기가 지금 50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PER 10을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2조 원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실적 갖고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디스플레이 쪽, 이 OLED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는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평가를 못 받았던 거고요. 지금 시장 보면은 실제로 이 OLED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지금 그 장비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SK이노베이션이 이젠피 물량을 수주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실한 종목이고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모습이 없고요. 최근에 보시면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죠. 다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수로 봤을 때 지수는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빠지고 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 거래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이 정고점에 42,000원대는 충분히 물량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걸 긴 차트로 보게 되면은 4년짜리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주가가 4년 동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반도체 장비 종목들, 소재, 부품 종목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잘 나왔었는데 성장성이 부재했기 때문에 못 올랐던 건데요. 지금 선지성은 SK이노베이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웨이퍼 이송 장비까지 붙여놨죠.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이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45,000원, 2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SFA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정부에서 FTS 이야기는 가짜라고, 오보라고 가짜랍니까? 하더라고요.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그런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정정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어쨌든 공매도를 계속 늘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얘기는 제가 이따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시장 겁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조정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계속 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 하면서 좀 시장이 힘을 내고 있어요. 아, 예. 코스닥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지금 약보합권 부근까지 왔는데요. 조금 더 장 마감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에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 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